안녕하세요, 로봇랩입니다. 오늘은 직접 네오픽셀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네오픽셀은 정말 여러 종류가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트립 형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형태라면 그 형태에 어울리도록 그냥 회로를 똑같이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네오픽셀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LED들이 쭉 연결되는 데이지 체인이란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모듈에 혹은 하나의 스트립에 쭉 이렇게 일렬로 LED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스트립도 마찬가지고 매트릭스 형태도 마찬가지고 DIN, DIN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DI라고만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DIN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인풋 쪽이에요. 그리고 반대쪽 끝쪽에는 DO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 아웃, 즉 받은 데이터를 다음 LED로 보내주게끔 출력해주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먼저 잘 보시고 인풋 쪽에다가 아두이노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미리 회로를 완성을 해뒀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LED 스트립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신호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이 인풋이겠죠. 그래서 인풋 핀과 아두이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뒀어요. 자, 일단 오늘은 5V 네오픽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12V LE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서 5V 파워 서플라이 대신에 12V 파워 서플라이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파워를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아두이노가 USB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는 500mA까지 전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LED 한 개가 소비하는 전류량이 20mA 정도 되기 때문에 네오픽셀 이 하나의 LED 안에 빨간색, 녹색, 파란색 LED가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60mA, 20mA의 3배인 60mA를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아두이노에다가 USB로 들어오는 전원을 통해서 네오픽셀을 켜려고 하면 약 8개 정도의 LED만 안정적으로 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연결해 보시면 뭐 8개 이상도 켜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두이노나 USB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개 이상이 될 때는 외부 파워를 꼭 연결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아두이노를 USB 선으로 파워를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DC 잭, 그러니까 7V에서 12V 사이에 아답터를 이 DC 잭에 꽂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1A까지 전류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많은 양, 그러니까 8개보다 한 16개까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16개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매우 제한이 되어 있고 열이 많이 날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그리고 대부분 네오픽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다수의 LED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외장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전원을 연결하실 때 네오픽셀이 생각보다 고장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연결하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고 다 연결이 끝나면은 전원을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불가피하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종종 설치할 때 보면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이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그라운드 핀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선, 데이터선 이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는 게 정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부분은 보통 이제 아두이노가 여기 있고 LED가 설치되는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 밑에 간접 조명으로 테이블 밑에다 LED 스트립을 쭉 붙인다 그랬을 땐 컨트롤러와 LED가 거리가 먼 경우가 생겨요.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핀을 통해서 데이터 신호가 전송이 되는데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네오픽셀의 데이터 신호는 굉장히 짧은 타이밍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선이 길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데이터선을 연장해주는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뭐 SPI 익스텐더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신호선을 확장해주는 그런 부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품을 이용해서 연장을 꼭 해주셔야 데이터가 손실 없이 제대로 전송이 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그냥 짧게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외장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실 때 항상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종류도 너무 많고 어떠한 파워 서플라이가 아두이노에 적당한 것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드셈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데이터 시트에 따르면 네오픽셀은 하나당 소비 전류가 0.24W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을 때는 LED 하나가 소비하는 전류가 20mA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데이터 시트를 찾아봤더니 16mA를 사용하는 LED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LED 3개와 여기 들어가 있는 LED를 컨트롤해주는 드라이버, 이것들이 총 사용하는 전류가 0.24W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LED를 0.24W로 계산을 해보시고 몇 개의 LED를 사용하는지 계산을 해보신 후에 파워 서플라이를 고르실 땐 몇 와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지금 0.24W짜리 LED가 30개가 있으니까 7.2W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르실 때는 5V에 7.2W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또 주의하실 점은 파워 서플라이는 꼭 정전압 파워 서플라이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제조가 되고 있는데 종종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리서치를 해보시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성능이 안 좋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했을 경우에 LED가 고장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져서 저희는 꼭 저희가 사용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전압을 제대로 잘 제공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SMPS라고 해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약자로 전압을 이렇게 정류를 해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스위칭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정류를 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고장도 덜하고 사용하시기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자, LED 스트립에는 인풋 쪽이나 아웃풋 쪽에 선이 2개가 나와 있어요. 2가닥짜리가 있고 3가닥짜리가 있어요. 자, 이 3가닥짜리가 아두이노 쪽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단자예요. 이렇게 빨간색, 녹색, 흰색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데, 빨간색은 5V, 녹색은 데이터 핀, 흰색은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두이노에서 5V 전압을 제공을 받으면 파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5V는 아두이노와 연결을 하지 않을 거고요. 외부 파워 서플라이랑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녹색 선은 데이터 인풋 핀인데, 데이터 인풋 핀과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어떤 번호여도 상관없지만 저는 6번 핀과 연결을 할게요. 자, 6번 핀을 연결하는 이유는 에이다프롯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에서 6번 핀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이브러리의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6번 핀과 연결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데이터 핀과 첫 번째 네오픽셀 사이, 그 데이터 라인 사이에 저항을 하나 꽂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과 네오픽셀의 데이터 인풋 핀 사이에 300옴에서 500옴 사이의 저항을 연결을 해서 신호를 전송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어떤 바운싱이라는 효과 때문에 5V를 넘어가서 좀 더 높은 전압이 출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피크가 올라가는 부분의 전압 때문에 첫 번째 LED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저항을 하나 껴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저항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LED 제품 같은 경우에 첫 번째에 미리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략하셔도 되는데, 저항이 2개가 겹쳐서 설치가 되어도 전혀 동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저항을 꽂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브레드보드에 6번 핀을 통해서 신호가 나와서 470옴 저항을 통해서 요 가운데 녹색 전선을 통해서 신호가 전송되고 있고, 그 신호는 네오픽셀에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흰색 선은 그라운드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5V 선, 이 5V 선을 아두이노와 연결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LED가
네오픽셀에서 5V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장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되는 5V 전압만으로 LED를 동작시키기 위해 이 부분은 분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신 후에 SMPS의 플러스 라인과 마이너스 라인, 그러니까 5V와 그라운드겠죠. 그 라인을 따서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의 라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연결해 주시는 부분에 캐패시터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종종 대용량의 SMPS를 연결할 때도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스파크가 발생을 해서 LED가 고장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전액 캐패시터,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에이다프롯에서는 1000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캐패시터 용량을 추천을 했고요. 저는 지금 470 마이크로페럿짜리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뒀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크기도 충분히 보호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470 마이크로페럿을 연결했는데 사실 더 큰 걸 연결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미리 업로드를 해서 지금 아두이노에 넣어둬서 그냥 연결하면 지금 바로 흰색으로 LED가 켜지게끔 코드는 넣어놨어요. 코드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파워를 이제 어떻게 더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 LED를 좀 더 준비를 해볼게요. 자, 지금 LED를 이렇게 몇 개를 더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LED가 1개, 2개, 3개, 4개, 5개. LED를 지금 5m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 LED 스트립은 미터당 30개의 LED가 들어있어서 5m면 지금 5, 30, 150개의 네오픽셀이 켜져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몇 와트냐? 총 150개의 LED를 켜기 위해서는 한 개가 0.24W를 쓰니까 150을 곱하면 자 36W를 사용하게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5V짜리 파워 서플라이고 300W짜리 SMPS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겠죠. 용량은 사실 커도 상관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너무 크면은 얘네들이 고장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전 암만 맞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결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결하기 전에 전원부터 먼저 뽑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테이프로 좀 고정을 시키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트립을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 스트립 연결을 했고, 자, 일단 두 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자, 일단 2개까지 잘 켜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스트립을 연결을 해보죠. 이번엔 신호가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반대로 돌아오고 여기서 들어오니까 이쪽이 인풋으로 향하게끔 연결을 해주고, 자, 세 줄을 연결을 했고요. 다시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아마도 여기 끝에 있는 LED는 살짝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카메라에는 아직 문제가 발견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LED 스트립을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줄을 연결했으니까 이제 120개가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 켜볼게요. 드디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LED가 120개가 연결됐는데 첫 번째 LED서부터 쭉 5V가 쭉 점점 공급이 돼서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길 지나서 다시 전송이 되고 5V가 계속 LED를 따라서 쭉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LED가 쭉 한 라인을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면서 중간마다 이렇게 전기를 소비하는 부품들이 쭉 달려 있으면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에 따라서 점점점 전압값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전압을 한번 멀티미터로 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메라 앞에 멀티미터를 두고, 자, 먼저 맨 처음에 입력되는 부분 SMPS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을 해보죠. 자, 지금 4.9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SMPS에서 나오는 전압값은 거의 5V에 근접한, 조금 넘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전압이 출력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LED 60개를 지나서, 그러니까 즉 2m를 지나서 출력되는 전압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전압을 재보면, 자, 벌써 2m만 지나왔는데도 3.38V로 전압이 낮아졌어요. 자, 그럼 4m가 지난 후에 전압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2.7까지 낮아졌어요.
자, 네오픽셀이 사실 2.7에서도 켜지긴 해요. 신호도 주고 받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이 빨간색 LED는 2.7V에서도 잘 켜져요. 근데 녹색과 파란색은 2.7V에서는 잘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압값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쪽 끝으로 올수록 녹색과 파란색 LED의 빛이 약해지면서 점점점 빨간색으로 LED 색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m째. 자, 테이프로 그냥 적당히 고정을 했고 파워를 연결해보죠. 자, 분명히 코드에는 전체 다 흰색으로 켜지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지금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워를 연결을 해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일렬로 쭉 연결하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색상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5V를 공급해 주실 땐 중간중간에 계속 5V를 연장을 해주셔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LED 개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LED가 좀 많더라도 2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전기가 잘 통하게끔 LED 스트립이 디자인 되어서 나와요. 30개, 60개, 72개, 80개, 120개, 144개 이렇게 1m당의 LED 픽셀 개수가 나오는데 144개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는 전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전기가 좀 더 많이 지나갈 수 있어서 대충 한 LED 개수랑 상관없이 2m 정도마다 한 번씩 전원을 연결해 주시는 게 이렇게 빨갛게 LED의 색깔이 변하는 걸 막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LED가 5m죠.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 여기 한 2.5m 정도 되는 이 위치에다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파워를 한 번 더 연장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전원을 뽑아 놓은 상태에서 자, 파워를 이렇게 연결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C 커넥터와 이 전해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전해 캐패시터의 이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맞춰서 꽂아주시고요. 이런 거 연결하실 때는 항상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해 주세요. 자, 연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원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부분에 전원을 연결해주면 아까와 똑같이 초반에는 흰색으로 잘 나오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까워지게끔 색상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3m 정도 위치에 다시 전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 보셨죠? 이제 전체의 모든 LED가 균일하게 흰색으로 켜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LED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양이 많아질 땐 중간중간마다 계속 반복해서 전원을 다시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사우스케이프라는 곳에 설치가 된 플로우 2라는 작업도 거의 계단 하나당 파워 서플라이가 하나씩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ED 양이 많아질 때는 LED가 사용하는 전류량을 계산해 보시고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선택하신 후에 중간중간마다 계속 이 전원을 연결해 주셔서 전체가 고르게 5V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오픽셀을 아두이노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네오픽셀을 켜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랑 LED를 어떻게 연결해줘야 고르게 LED의 색상이 문제가 없이 출력이 되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의 네오픽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LED를 컨트롤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